내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냐라고도 생각을 하시지만, 급여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여를 가져갔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법인세는 아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는 세율, 조금 플러스된 세율과 이거를 합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율이 팍 올라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방금 이제 급여랑 상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 퇴직금 관련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퇴직금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가, 퇴직금이 지급 배수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 이제 다들 아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얼만큼 가져갈 수 있냐. 지금 보면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2020년 이전과 이후에 대한 게 좀 다르죠. 2020년부터 시작되어 있는 회사의 세율은 퇴직 세율이 뭐 배수율이 2배수라고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변경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전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3배수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도 있었을 거잖아요. 뭐 배수에 제한이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때는 뭐 2011년도 이전의 회사들이다. 그러면은 배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 전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 24년도에 퇴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몇 배수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2배수는 20년도 이후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2배수 이후부터는 20년도 이후, 그리고 그 전에 배수를 적용할 수 있는 3배수 적용할 수 있는데 3배수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실 수 있는 걸 못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로 들어서 만약에 다 2배수로 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시는 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근데 좀 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3배수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럼 20년도 이후부터는 2배수 아니냐? 그럼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하시는 부분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 처리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여 처리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으세요. 상여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세금을 내시는 게 맞으세요. 근데 단 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은 세금을 내더라도 최대 세율이라고 하면 50%라고 가정을 할게요. 1억을 더 받아가셨어.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5천만 원 결국 더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나면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더 가져갈 거라고 하면은 그냥 상여금 1억을 지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50% 세금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상여금이라는 개념이, 대표는 상여금 받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상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성과를 공동으로 이뤄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받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보상을 받는 부분이 똑같은 상여로 돼 있을 때 나는 받았는데 얘는 안 받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상여금은 왜 그러냐면은, 퇴직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퇴직금으로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상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모든 대표님이 다 이렇게 적용해서 그냥 맘대로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여력이 있을 때죠. 여력이 있을 때고, 그리고 이 퇴직금이라는 거를 정산해서 실제로 가져가고 싶지만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사실은 잉여금이라는 부분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퇴직금 부분이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력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퇴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율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시죠. 근데 이거는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 상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여는 분명히 내가 받으면은 누군가도 받아야 돼요. 가치 있는 누군가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수, 그리고 어떤 뭐 퇴직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아마 많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대표님들께 한마디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뤄내신 법인을 지금 말 그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오너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임원이기도 하다라는 두 가지에 동시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중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다른 쪽 한쪽이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냐라고도 생각을 하시지만, 급여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법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급여를 가져갔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법인세는 아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는 세율, 조금 플러스된 세율과 이거를 합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세율이 팍 올라가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연봉 6천만 원이신 분들의 세율을 법인세까지 해서 계산을 조금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 13%대 나오실 거예요.
6천만 원 13%대 14%안 되는 금리에 가져가실 수 있다? 그거 굉장히 만족스러운 거 아닌가요? 1억을 만들어서 9,801억 정도를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20% 초반? 21, 2% 정도? 계산한다면은 그 정도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놓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잉여금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으로 급여가 비싸니까 세율이 높으니까 조금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부족하니까 가지급금의 형태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동시에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